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벌써 23년, 개묘년이 절반 이상 지나갔네요. 네, 반갑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생활을 했더니 비염인 저는 계속 콧물이 나네요. 여러분 여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우기라고 에어컨 바람 계속 쐬지 마시고. 오늘 주제는 점집마다 말이 달라요. 저 선생님 왜 말이 틀릴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 신발 떨어졌나요? 그 선생님은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점집마다 왜 말이 다를까? 왜 나한테 못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하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 미안한데요, 잠깐 다른 점집 갔다 와봤어요, 이런 사과를 하시는 분부터,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해결을 못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 만나봤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어찌 보면 잘못하면은 좋은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선생님 또한 어떤 점 형태를 보든 그거를 부정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모시는 어떤 신령님이 계시든 그 신령님을 욕되고 신정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상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런 점집을 한번 가봤으니까 저랑도 인연이 되었겠죠? 자, 소리가 안 들리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드리고요. 방송의 특성상 밤에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실시간 촬영만큼 저도 오전에 많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된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목소리가 많이 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사실상 있는데요. 이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막 줄이 달려있는 것도 사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포지션이 무당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과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드리고 신령님의 조언과 성인의 말씀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성장시켜드리는 게 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결론적으로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어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점집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던 간에 이야기를 예시를 해볼게요. 자, 어떤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말하는 게 달라요. 진홍 선생님이랑 거기 선생님이 왜 말이 다를까요? 하던가,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정답 같지 않은데 저 선생님 말이 정답일까요?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영어로 적어야겠다. 너라고 적기도 애매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터닝포인트 구간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점집에 가서 우리 다 같이 물어보죠.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말하자면 A, B, C라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갑니다.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썸을 타든 집을 사든 혹은 이직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할까요 말까요? 다른 선택을 한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A, B, C의 경우의 선택이 있거나 혹은 A, B, C의 과거 형태가 있거나 혹은 A, B, C에 대한 답변이 모두 다 달랐을 경우의 수일 때 우리는 A를 갈지 B를 갈지 C를 갈지는 모두 직접 살고자 하는 질문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선생님들마다 A를 말하시는 분이 있고 B를 말하시는 분이 있고 C를 말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여기 와서 또 물어보겠지. 혹은 본인의 마음속에 복잡해져요. 왜 A를 말했고 왜 B를 말했고 C를 말했을까? 왜 하지 말라고 만나라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거나 내 운이 다르게 흘러간다고 할까?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선생님 어떤 분은 A를 말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B를 말했어. 근데 또 어떤 분은 C를 말했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A, B, C 모두가 다르게 말하자면은 A는 1년 뒤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B는 3개월 후 사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는 5년 뒤 또는 내가 A, B를 선택할 경우에 다른 추가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선생님들은 다 맞는 말을 해주는 거야. 어떤 선생님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 근데 어떤 선생님은 내가 그거 사업을 왜 하니?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A라는 데서. 근데 또 B라는 데서 갔어. 그랬더니 사업하렴. 너는 사업할 팔자야. 사업을 해야지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산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점점 불안해지겠죠. 이걸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또 C라는 데를 갔어. C를 하는 데 갔더니 사업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 또 다를 텐데 너 뭐 할 거니? 물류 할 거니? 뭐 아니면 패셔너블 할 거니? 뷰티 사업을 할 거니? 할 때마다 또 말이 달라.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C가 더 디테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때 그러면은 사업을 하라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사람은 말이 틀린데 그럼 누가 거짓된 정보를 준 거예요? 할 때 있잖아. 자, A라는 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본인이 벌어들인 사업의 종잣돈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매출 말고 순이익 있죠. 내가 가져가는 돈 그런 걸로 치자면은 굉장히 적어. 직장 생활보다 적게 벌 수 있거나 그 직장 생활이 본인이 10년 뒤에 벌어들일 수익의 연봉이 1억이 될 사람인데 지금 사업을 하기에는 얘가 10년 뒤에 더 잘 벌고 안정적일 건데 지금 벌어봤자 고생 아니야? 이게 돼. 그 사람한테는 한 달에 1억 버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은 하지 마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B라는 선생님은 얘가 자유분방하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굉장히 협동 굉장히 잘해.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의 아이디어와 독립적인 형태와 협조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얘는 사업가 재질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야. 사업가 재질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10년 뒤에 연봉 1억 받을 바에 너가 머리를 굴리거나 혹은 지금 뛰어들어서 자리를 잡으렴. 너는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행복해져. 너의 가치관이 딱 맞는 직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C라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까? 사업하는 거 좋겠는데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시기 아까 1번 선생이 A라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시기를 잘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하지 마라 해라 애매모호한다 이 선생님은 다 그러면은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한테 선택권을 넘겨주는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시선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관점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시점에 따라 상황 또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말이 달라요. 자, 다른 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애운을 보러 갔어요. 연애운으로 보러 가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너 3개월 뒤에 연애에 걱정하지 마. 남자 들어와, 여자 들어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분이 있구나. 아니면 3년 뒤에 만나라. 야, 지금 무슨 연애니? 하고 B라는 사람이 그랬어. 근데 C라는 선생님은 못 만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약간 기분 나쁘게 나 연애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 분의 선생님 말이 전부 다 거짓일까요? 그건 또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3개월 뒤에 남자 들어온다, 여자 들어온다, 이성 들어온다, 너가 만나고 싶은 사람 들어온다, 동성을 하든 뭐를 하든 너가 연애할 조건이 들어온다 하잖아. 근데 B라는 선생님은 나중에 또 만나라고 하잖아. 자, 관점은 A라는 선생님은 가벼운 라이트한 연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은 결혼한 사람을 차라리 제대로 만나라. 인연법에 대해 수긍하지 말고 누군가를 연애해서 상처받을 바에 제대로 3년 뒤에 인연법에 따라서 너가 운명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보렴. 이게 되고요. 3번 C라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 너가 그래 봤자 너가 A라는 선생님이든 B라는 선생님이든 그 조건식 내가 좋은 삶이 들어와도 알아보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안 하고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가치와 능력을 충분히 갖췄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 인연을 잡거나 놓칠 거야. 그래서 둘 다 상처받을 바에 만나지 마라. 아니면은 실패 확률이 높다 얘 이거예요. 자, A, B 선생님, C라는 선생님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말을 해줘도 여기 방문하시는 모든 전집의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걸 들어도 다들 그래요. 뭐야, 저긴 신발이 났네, 뭐 저기는 점을 못 보네, 여기는 풀이가 안 좋네, 여기 말을 이렇게 하네. 너무 평가를 해. 자, 신을 믿고 신성스러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본인들은 복비를 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심을 잡고 가치관을 이끌고 가느냐, 어떤 시점으로 당신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언들이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건강운으로 잠깐 가볼게요. 건강운 같은 경우는 A라는 선생님은 척추관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은 사고수가 더 중요하지, 사고수가 조만간 들어오니까 몸 조심하세요 이래. 근데 C라는 선생님도 그래. 상문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사람, 이제 물어본 사람은 상문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잘 봐봐요. 상문살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죽음의 냄새, 내가 죽고 싶어 하거나 집안에 줄줄을 줄초상이 나는 경우라던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근데 A라는 선생님 말하는 거는 척추쯤이야, 관리하면 되지, 아프면 의사 선생님 있지 하고 넘어가. 자, B라는 선생님은 사고수를 조심하라 했어. C라는 선생님이 상문 들어간다 했잖아. A라는 선생님은 척추로 인한 사고가 되기도 하고 사고수 대신 척추를 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신 거야. 자, B라는 선생님을 보자. B라는 선생님 사고수 들어온다 있잖아.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12월달이든 얘가 다칠 운이 들어와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든 칠게 보인단 말이야. 척추를 조심하더라도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척추지만 그래도 몸을 단정히 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툼도 없이 물 흐르듯이 가길 원하기 때문에 사고수를 조심하려 했던 거야. 애군이 들이닥치면 어떤 운수라도 당장 칠게 보이니까. 자, C라는 선생님 보자. 상문이 들어온다 했잖아. 아까 B라는 선생님은 사람도 조심시키려고 사고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A라는 선생님 자체도 척추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C라는 선생님 상문이라 했잖아. 상문은 뭐겠어? 죽음에 관련돼서 냄새를 맡거나 친다고 했잖아. 죽도록 만든다고. 자살을 생각하게 한다던가 주초상 집안에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관점이 어디? 집안으로 본 거예요.
집안에 대한 건강은. 왜? 집안이 다 주초상다. 내가 건강해봤자 뭐해. 내가 정신 멘탈이 다 나가려고 해. 심신미약이 되려고 해. 신경 세하게 걸렸어. 그러면서 막 골골골 거려. 자기 관리도 못해. 척추도 치겠지. 사고수도 들어오겠지. 그래서 집안에 가업을 보기도 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맞아요? 누가 잘했어요? 하는 게 된다면 한 선생님한테 제대로 가서 내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선생님, 편안한 선생님한테 가고 제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잘 생각해봐요. 본인들도 신령님들한테 기도를 올리실 때 정갈하게 올리시고 정갈한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아기씨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또는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런 일반적인 다양한 점집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모두 다 포함해서 그분들은 다 성인의 말씀, 높으신 신의 말씀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깔끔한 철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맞니 틀리니 이런 거에 대해서 딥하게 알아가고 싶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말씀을 깔끔히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경력, 본인의 스타일, 말씀하시는 느낌, 관점, 시점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가 알아듣고 외울 것 같아. 내 손님 주로 이런 손님 많이 와 하고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분이 있어. 싫음 말고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딥하게 얘기를 해줘요. 정말 투머치하게 막 소통을 하기도 해.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람을 이해하고 가야지, 마음에 담아야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잡을 거 아니야, 이런 선생님도 있어. 자, C라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독립시키려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님을 믿든 어떤 신을 믿든 네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신을 믿으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바라기 때문에 많이도 아니고 딥하지도 않고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다들 다양해. 막 이렇게 목청 크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게 그 집만의 특성이 되기도 하고요. 모신 신령님의 특성이 되기도 해. 그 어떤 선생님은 막 사투리가 막 이복 사투리도 나고 막 어디 뭐 경상도 사투리가 막 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그만의 정감이 있는 사투리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신령님들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선생님들이 모신 신령님들, 그리고 여기 신령님들 또한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 그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들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어투가 비슷한 신령님들이 오셔야 마음이 같은 분들끼리 내려오신단 말이야.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본인들이 마음이 편하고 본인들이 자주 찾아가면서 혹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편안한 사람한테 가라고. 그게 거기에 인연이 맞다고. 무섭더라도 이상하게 끌려. 그러면 거기가 답인 거야. 그렇지만 사기꾼도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범법, 진짜 법을 어기는 행위,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해. 막 유사 성행위를 강요를 해. 아니면 돈이 막 계속 요구해. 말이 안 돼. 이것만 A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A를 하면서 B도 해야지 이러면서 A도 시작하기도 전에 B에 대해서 논쟁을 해. A 결과도 보지도 않았어. 나는 이 사람이 무슨 결과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면은 갑자기 비채무처럼 계속 돈이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돈 얘기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지만 본인들이 이거는 범법 행위에 조금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더 좋은 인연을 찾으시거나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인연을 찾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댓글을 읽어볼게요.
저한테 무당팔자라던데 허허. 무당팔자는 여러 가지예요. 자, 우리 무당 선생님들 주로 하는 게 뭐죠?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면 춤과 노래를 하는 분들, 주로 하루 종일 춤추는 분도 있고요. 또는 어떤 선생님은 책을 쓰시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당 선생님이라고 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점만 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무당이다 하면은 우리는 고정관념을 대하지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되게 주로 그리시면서 신령님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티를 내고 신령에 감사를 올리신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하루 종일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전 보지도 않아, 손님도 안 받아, 매일 구타러 다니시는 거야. 그러면 그건 손님 안 받은 굿을 어떻게 해요? 하면은 춤을 전문으로 추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모신 신령님들하고 굿판에서 이렇게 즐겁게 흥을 보시면서 요청한 곳에 가셔가지고 더 흥겹게 같이 추어주고 신령님들과 논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악기를 연주를 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무당팔자하면 제 전보고 구제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어떤 무당팔자냐도 달라. 내가 봉사하고 기부하고 막 헌신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팔자냐, 혹은 내가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되거나 그런 침수를 넣거나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팔자냐, 혹은 내가 춤과 노래를 하면서 연예인스럽고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무당팔자냐, 혹은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무당팔자냐에도 다 달라. 무당팔자라 해서 다 그 점을 보고 막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무당팔자라는 뭐 기구하다, 힘들다, 그런 거 치고는 무당팔자라고 치면은 기구하지 않는 인생, 기구한 인생 모두 나뉠 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기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한 밤 되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 유일하게 보살님한테 제 평범한 삶을 존중해 주신 분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오타가 조금 있지만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안녕하세요. 네. 선택의 순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보살님과 신령님 늘 그 자체로 제 빛이셔요. 항상 감사합니다. 발전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있어요. 3년이 지나고 처음 고민과 다르게 지금은 업그레이드 많이 되신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죠. 직장인 되신 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번영을 하고 있고요. 지지부진하게 갔던 학업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혹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저야. 자, 저는 그래서 인연법을 믿어요. 네, 좋은 위로가 되지요. 자, 내 삶의 내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모든 선생님들이 잘 보내, 못 보내 하는 건 쓸쓸한 이야기네요. 그쵸. 선택에 따라서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어. 근데 그 선생님이 너 1년 뒤에 건물 살 수 있어. 잘 살아봐. 이랬는데 1년 뒤에 건물 못 샀다? 그럼 그 선생님 탓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 1년 뒤에 건물 살 수 있으니까 잘 살아봐 했을 때 잘 살아봐가 포인트라고. 열심히 살라고. 그런데 1년 뒤에 건물을 안 샀어. 왜 안 샀을까? 본인이 알아보지 않거나 돈을 안 모았거나 투자를 딴 데 했어. 그럼 건물 못 샀겠지. 그러면서 누구 탓해? 우리 탓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씩 해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잘못된 게 아니고, 혹은 잘못되시더라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전부 다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 선생님이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이 다르시고 논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신당의 스타일과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하는 그 이유가 되겠지요. 결국 보는 사람이 시각이 다른 것이고 틀린 말이 아닌 거네요. 홍이 울음소리 들려요. 오랜만에 웃습니다. 홍이가
그 방송에 10번 중에 한 번 저렇게 울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고양이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우리 신부님 덕분에 상담할 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들어요. 뽕이가 우네요. 귀여워요. 자, 같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신을 모시는 분들도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다 성격이 다 틀리죠? 자, 선생님께서 저에게는 성장시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원을 이루더라도요, 그 소원을 지키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소원이야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은 만족을 하겠냐고. 남자 만나고 싶어 해서 남자 붙어줬다? 막 했어. 오늘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막 인생 반 이상이 모태 솔로셨대요. 그래서 미안한데 본인 어디 가서 굿을 하든 우리한테 굿을 맡기든 어차피 안 돼. 결과는 되거든? 남자는 오고 여자도 올 거야. 근데 여자든 남자든 뭐라도 오더라도 본인은 그 남자든 여자든 놓칠 거야. 그러니까 굿하지 마. 본인은 정신머리부터 딱 박혀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너가 너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칠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굿하지 말라 했어. 굿을 하든 뭐를 하든 지지고 부지고 해봤자 본인이 바뀌어야지 사람 잡는다고. 해봤자 뭐야. 3, 4년 뒤에 도망갈 거라서 안 된다 했어. 선생님 고시도 뭐도 다 필요 없다고. 본인부터 잡고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포인트 알려줘서 거기 가서 남자 만나라 했어. 거기 가서 여자 만나고 뭐라 알아서 하라 했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면 뭐해. 천생연분 들어왔어. 본인이 가스살기 하면서 울면서 도망가면 어떡해. 본인 그러면 반평 세우면 걔 생각하면서 살 거야. 천생연분이 도망가 버렸는데 걔만 그리우면서 살겠지. 천생연분 만나기 전에 후딱 그냥 정신머리 똑띠 잡으라는 거지. 에휴, 자, 저도 오늘 힘들고 고독한 팔자인데 사람 아픈 거 돕는 일에서 다행히 폈다는 소리 들었네요. 인연이 뭔지 좋은 친구 만들면서 안 고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놀러 다녀야겠어요. 사람의 시야가 정말 넓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아무리 붙어줘도요, 사람들을 놓치고 후회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까지 피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힘들어 하다가 그 짓을 말한다? 선생님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어요. 맨날 듣는 소리야.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근데 조금 어느 분 알 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해봐요. 내가 또 그림을 그려볼게. 야, 오늘 그림 많이 그린다.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운명의 시간이 있어. 근데 사람은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거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시간이 흐른다 쳐. 근데 한 사람 운명은 이렇게 흘러. 뭐 좋고 나쁨이라 칩시다. 혹은 겁나 바쁨, 안 좋음, 돈 많이 벌음, 못 벌음,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근데 우리한테 묻는 거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으로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들은 뭐겠죠? 그때 과거 10년 전 얘기해. 그 기억하겠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국민학교 2학년일 때 옆자리 짝꿍 이름 대시오. 그러면 다 돼? 뭐 언제예요? 미숙인가? 뭐 철수인가? 누구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요. 나 정확히 말하면은 둘 다 맞아. 근데 우리는 철수 말이야. 철수 하면 철수 내 짝꿍 아닌데요? 막 이래. 본인은 여름 시즌 1학기 2학년 1학기에 그 철수가 아니라 미화를 생각했으니까 미숙이든 뭐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는 철수를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잘 보내 못 보내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관점을 말하면 우리는 전부를 보고 얘기해. A, B, C, D의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해. 근데 한 사람 인생에 이렇게만 있을까? 되게 다양한 형태에 있어. 큰 틀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대해서 내가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틀은 흘러가. 하지만 여기에서 미세한 진동을 봐주는 거는 우리의 무엇이에요? 물론 터닝 포인트 돼.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갔던 사람이 이렇게 가기도 한단 말이야. 나쁘지도 않고 평범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쁜 일 아니라는데?
다른 걸로 대체가 된 거야. 본인 선택을 잘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점집이 무조건 무당집에 간다면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점집, 철학관을 가든 타로샵을 가든 어떤 선생님한테 뭐 자미도수를 보든 스텔리움을 보든 주역을 보든 뭐 오방기를 보든 뭘 보든 어떤 점사를 보든 본인이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피드백이 모두 다 융통스럽게 보완이 돼 있느냐에 대해서 그 성공에 대한 기점도 다르겠죠. 잘 생각해봐. 자, 너는 땅으로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불법으로 막 사람들한테 땅을 강제로 팔고 막 부동산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막 요즘 전세 사기 있잖아. 전세 사기 쳐가지고 그래갖고 돈을 벌었어. 누가 그렇게 돈 벌래? 이거 아니잖아. 근데 그래 놓고 감옥에 갔대. 그러면 우리 탓하는가 봐. 땅으로 해서 밥 먹으려 하면서요. 부자는 됐지만 어떻게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사느냐, 머리가 거기까지 흘러가느냐, 더 높이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 자, 2년 뒤 만나겠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복을 주고 받고 지켜야지, 받고 못 지키면 그게 무슨 소용이 냐라는 얘기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기다려야 들을 말인가 봐요.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빗대어 얘기가 들렸어요. 그럼요. 자,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올리거나 부족을 하거나 구슬을 하거나 할 때는 성부를 보신 분들은 이거구나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가 구슬했을 때 신령님들한테 잔치를 하면서 구슬할 때 4-5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다 같이 굿한다고 춤추고 막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 5시간을 구슬한다 치면 5시간 내내 본인 점사를 보는 거야. 평생 운을 본다고. 그러면서 그 평생 운에서 나쁜 운수, 관련된 구슬 관련된 운수를 다 치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사업굿이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운수, 가장 급한 거 좋은 거 다 땡기고 풀고 막 막힌 거 뚫고 막 난리를 치는 게 굿이에요. 파티를 하면서. 아니면 축제죠. 축제를 하면서 하는 그런 굿을 하든 혹은 부족을 내리든, 자,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신의 응답이 있어요.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어. 너 원래 종교가 이거였지? 그러면은 어디 너가 신성 모독을 안 할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한번 물고 딱 트기 전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시점이 부적이도 구수라도 뭐를 하는 시점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너가 신성 모독을 과연 안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의 정성을 받아주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미리 그런 거 경고를 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저희 신령님들께서 테스트를 조금 하실 건데 하실 의향이 있어 보이십니다. 본인은 의뢰를 하시더라도 성불은 보실 건데 그 테스트 지날 때까지 마음가짐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고요. 2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신의 응답으로는 주변 사람, 뉴스, 내가 우연히 읽은 책 구절, 그리고 오늘 친구랑 수다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고충, 노래 소리,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대화하던 말소리, 혹은 우연히 읽은 신문 광고, 모든 것들에 신의 음성들이 있어요. 왜 하필 그때 나는 그걸 읽었을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을까?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듯 표식을 자꾸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꾸 생각 좀 고쳐라, 생각이 바뀌어야지. 아까 말했잖아. 아무리 좋은 사람 갖다 줘도 못하냐고. 본인이 연애하는 거에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도망가 버린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연애 스타일,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놓치는 것 마냥 그거에 대해서 준비 자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렴. 그러면 뚝배기가 깨진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머리가 진짜 계속 돌아간다고, 어렵다고,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워요. 말면서
내가 진짜 이게 소원이 맞나?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테스트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진정이 바라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맞는가? 그에 관련돼서 소원을 들어주되 너의 가치관이 중심이 잡히면 어떤 삶을 원하면 그 삶을 들여줄 거고 어떤 삶을 원하면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로 계속 똑똑똑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멘탈 깨진다 하면서 막 가끔씩 막 물어보신 분도 있어. 내가 정말 연애할 때가 됐나요? 갑자기 막 연애초 올리시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연애를 했길래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질까?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길래 어떤 사람을 만나길래 이렇게 준비할 자세를 자꾸 갖추게 만드실까?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좋은 사람이 오려고 하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죠. 행복하게 사셔야 돼. 이게 바로 신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조상님 수호령으로부터 메시지는 꾸준히 받고 있죠. 하지만 무시하고 있죠. 자, 인생의 선택 잘 해나가고 싶네요. 제가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면 제 주변이 편안한지 제 느낌이 편안한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했을 때는요, 익숙한 거랑 달라요. 익숙한 거 말고 오늘 푸른 포기를 봤을 때도 내가 미소가 나올 때는 정말 인생을 잘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잘 산 거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러잖아.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100만 원만 보내줘 이러면은 친구가 알았어 하고 근데 이유가 뭐야? 일단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테스트가 막 있다 막. 그리고 막 친구가 전화했을 때 30분 만에 달려오냐 막 친구 테스트하고 막 애인 테스트하고 막 바람기 테스트하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결국 조건식의 사랑이고 조건식 우정이고 조건식 인생이야. 명품을 들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명품을 안 들어도 편안한 삶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동경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명품을 왜 드는 사람은 그게 행복할까? 명품이 달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있다고. 그럼 명품을 안 드는 사람은 명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은 얘기 아닌가? 자, 그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있고요. 행복의 조건은 전생, 현생, 후생. 지금 현생 살고 있잖아. 하나 팁을 알려줄게. 모든 시간은 동시에 흐른다 있어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양자역약 부분이죠. 그거를 했을 때 후생 또한 시간을 흐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후생이 이미 만나고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생에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후생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현생에 나만 태어나 있고 전생에 나만 살아있어. 그러면은 그나마 내가 현생에 집중 몰입하면 되거든. 근데 후생에 있잖아. 후생에 태어났다? 아, 그것도 기가 막혀. 그것도 후생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 맨날 후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일어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이 후생에도 이어집니다. 이렇게만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또는 어느 순간 어느 삶에 대해서 지점이 왔을 때 내가 그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말이 그 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 또한 점집은 다녀봤죠. 안 다녀본 점집은 없어요. 철학관도 가보고 심시풀이 타로도 한번 봐보고 옛날에 무당되기 전에요. 보기도 하고 무당 선생님들 만나보기도 했어요. 저는 유독 한 분이 정말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심성이 아름다운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나중에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요. 워낙 되게 조용한 시골에 한적하게 계시는 분이라 시골 어딘지도 사실 지역만 알지 동네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10년 전 이야기라. 만약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저는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때 위로해줘서 고맙고요. 그때 선생님이 말한 거 다 맞추셨어요. 이렇게 다 맞춘 건 아니야 사실. 이게 다 이 A는 B다 이게 아니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아유 너 많이 힘들겠다. 근데 그 선생님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어요.
한 1년 넘으신 어린 선생님이셨는데 자기가 이제 경력이 이렇게 짧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말하신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은유하신 부분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정감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께서 힘들 때면 그냥 복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물다 가. 너도 인생이 참 고달프다. 얘기만 한마디를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를 조상님네 원에 이게 표현도 안 하셨어. 하나도 안 하셨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살짝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고개 숙이시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분의 점사였던 거죠. 그 하나하나에 전 기억을 하고 고마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 선생님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 한마디로 내가 인생이 달라졌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구나. 그런 선생님처럼 돼야지. 누군가 위로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약간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어땠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큰 틀은 맞아요. 작은 틀로 하면은 제가 많이 비껴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안 될 거예요. 안 된 거야. 정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안 된 거죠. 제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 또한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 선생님이 왜냐면 가장 높은 확률을 받지만 저는 거기 또 빗나가서 딴짓거리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 또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좋은 제안은 아니었다. 저한테 그렇게 맞는 제안은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다면 좀 많이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때는 굉장히 10년 전에 제가 받았다면 15년 전 또 받았다면 정말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지금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좋은 소식들과 편안한 마음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행운이라고 보고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다음 달 8월에 만납시다. 자, 저는 이번 목금은 기도를 또 갈 예정이고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비가 안 오길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